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이 7월 2일 날 1차 조사가 있었고 그제 2차로 16시간 조사가 있었고 내일 또 3차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계엄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문, 선포문 작성 폐기 경위 이런 거 조사하고 있는데 특검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정족수를 맞춰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에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대통령을 만류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됐었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로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계엄 해제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그 얘기를 자꾸 보면서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 언제가 네. 살아난다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정당성이 의심받으니까 이런 국민 임명식 같은 일종의 쇼케이스, 네.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정권이 가장 안정되고 겸허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지금 그런데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 당장 이번에 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왜 지지도가 이렇게 계속 2주 연속 추락을 할까? 네. 리얼미터가 2주 연속 추락이죠. 12.2%포인트가 12%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왜 추락할까? 이 한국갤럽에서 나온 얘기는 딱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하면 이 정권이 오만 문제를 거론한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이 윤석열 다른 건 5만 원 건 못 잡습니다. 그게 제가 번역한 건데 네. 사실 원문은 뭔가 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동시구속 문제가 이게 맞아요. 거기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거꾸로 말하면 이 정권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세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조국 사면, 하나는 주식 양도세 부과, 예. 또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윤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예, 부부 동시구속인데 이걸 이제 정권의 무자비한 어떤 파워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 말하면 정권이 오만이에요. 그렇네요. 오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정권이 좀 겸손하고 그리고 아우르고 하고 네. 포용하려고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지금 전부 다 때리 뭐 처벌하는 쪽으로 다 관리하는 거 전부 다 내란과 연결만 되면 네. 무조건 내란이 드디어 정청래가 역사 내란 소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1919년 건국한 걸 안 보면 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을 본다면 그건 역사 내란 봅니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어요. 아니 본인이 사학을 전공했고 평소에 사학 논문이라도 발표를 한 사람이라도 네. 그런 말을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차마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런 예.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내가 보면 내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정권에 위해를 많이 입혔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 사람이 왜 악수를 하지? 맞아. 그 얘기 듣고 저는 나 악수 안 해. 안 가. 그 사람도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 순간에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적어도 내가 보기에 2, 3%는 떨어졌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오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자기하고 상대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걸 우리가 숱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 말은 처음 들어요. 아니 방금 욕을 하다가도 네. 자기가 뭐 당대표가 되고 나면 그 찾아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욕을 하더라도 네. 다 그래 왔는데 조경사에는 다 예, 찾아가서 예.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사람이 악수 안 한다 이거야. 이 내란범이다 이거죠. 그 악수 안 하겠다.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본인도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 예. 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송문석 송문석 이쪽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나도 니를 사람으로 인정 안 한다. 뭐 이 취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고. 정말 참 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집권 세력이 그것도 절대 다수 지금까지 문자 그대로 그 다수의 폭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존스 밀 표현을 빌리면 티린 오브 더 무저리티. 그 다수의 폭증 다수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가슴을 갈갈이 다 찢어놓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 당대표고 나서 가서 악수할 걸 가지고 사람이라야 악수하지 악수 안 해. 그러면 자기는 개딸들에게는 인기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좀 잘못한 겁니다. 뭔가 하면 그 경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줄 몰라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권력자의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에 앉고 뭐 쫙 앉아갖고 같이 밥 먹기 전에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전부 다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도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해서 그 사진을 신문에서 보면서 이 웃음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발 겸허함을 찾아라. 겸손해라. 국민 앞에 겸손해야지. 지금 당장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 앞에 그렇게 금방을 떨어? 금방을 떨기를. 네, 이와 관련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조선일보에 저와 같은 동료 기자였던 분이 지금은 이제 회사를 나가서 별도의 언론사를 꾸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급기야 이제 역사와의 전쟁을 나선 모양새인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을 하면은 역사 내란범 취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첫 해인 199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다.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결성했던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에도 건국 50년 동안 우리는 분단과 남북 대립의 질곡 속에서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48년을 건국 시기로 본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58년 일제히 압제해서 해방되고 3년 후, 즉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결정문 2013 헌다1에서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이라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또 주문이 들어가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라. 김대중, 노무현,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 내란범이냐? 아니 저도 이게 한번 건국주의 논란이 아마 십몇 년 전에 한번 크게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지금은 내가 사라진 돈을 안 내서 그 홈페이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전원식 홈페이지에 네. 이 건국주의에 대한 글을 내가 한 2번을 썼어요. 네. 그래 그게 꽤 논란이 돼가지고 당시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욕도 듣고 그 방금 이제 쭉 설명하신 게 네. 그게 내가 쭉 했던 얘기들입니다. 저도 다 똑같이 정리를 해서 네.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주의라고 불렀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이 뭐 어떻든 지금 이 정권이요 최근에 들어와서 부쩍 오만함과 겸허함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네. 당장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야, 그 천재야, 천재. 그러잖아요. 네. 그 당에서 멋모르고 정청래하고 전부 다 휴식 전에 완전 완성을 해버리겠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딱 짜갈라 갖고 하나는 공소청. 근데 거기 이제 발음이 우리가 중요해요. 예. 공수가 있고 공소가 있습니다. 예, 공소청. 그래 기소청이죠. 예, 기소청. 예, 네. 공소청. 또 하나는 중수청. 중수청. 예, 중대범죄수사청. 예. 그래도 중대범죄 그래 한 2개 정도의 범죄는 아마 이 경찰에게 아직까지 이 수사 능력이 없는 것이 경찰에 넘어가 있으니까 아주 헤매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간첩죄입니다. 아, 예. 원래 국정원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 넘기잖아요. 네. 지금 경찰이 뭐 간첩죄 수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사할 능력이 없고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옛날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부터 네. 단순 폭력, 사소한 절도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중대 범죄 7개 빼놓고 네. 나머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뭐 이런 그 중대 범죄 7개를 빼놓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에게 재량권을 좀 주자. 일일이 거의 다 검찰에 올려가지고 검사가 일일이 불러서 또 조사를 또 새로 하고 하려고 하면 그 확증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안 좋은 거다. 이 경찰이 옛날에는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요새는 경찰에게 맡겨놔도 된다. 이런 주장을 옛날부터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빼앗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버리겠다. 네. 이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신문에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검찰 개혁으로 빨리 공소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이게 다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한 거니까 결국 앞으로 공소청으로 나눠지면 공소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취소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관련 이제 범죄를 이게 징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을 고치는 것. 그러니까 가령 선거법을 예. 고친다든지 형법을 고친다든지 그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검찰이 기소를 했던 예. 것을 예. 다 철회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 지금 이번엔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예. 검찰청을 둘로 쪼개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검찰청을 나눠가지고 네. 공수청을 둔다, 중수청을 둔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검찰청을 폐지한다. 예, 이 공소청에 이제 판단을 해라 하면 공소청에서 알아서 기겠죠. 하. 알아서 길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로드맵이 있는 거군요. 예,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히 다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내가 감히 말씀드리면 예. 정말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이 절반 이상은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절반의 국민들은 머릿속에 이재명 이러면 12개의 범죄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다. 네. 그래서 그중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 전체 국민 한 30%는 아직도 이재명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붙이는데 거부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실제 그래요. 뉴스 시청률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럴수록 나는 이재명 저희 대통령 방송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 떼어버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댓글로도 또 나한테 문자로도 내 번호를 아는 사람들 네. 문자로 왜 그런 직함을 붙이느냐. 예. 그렇게 당신이 비굴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직함을 떼어버린다고 해서 실정법 위반은 아닌 거죠. 물론 아니죠. 예. 물론 아닌데 예. 난 내가 보기에 그래요. 나도 그 자꾸 무심결에 그냥 이재명이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석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데 어떻든 나는 지금 이 정권이 지금이야말로 겸손할 때다. 겸손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5년을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처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마음을 풀까 말까 하는데 나머지 반대편에 있었던 50%가 네. 마음을 풀까 말까 하는데 지금처럼 오만하면 지금 오만해도 너무 오만하지. 당장 한덕수 솔직히 말해서 그날 12.3 비상계엄 네. 예? 밤 10시 23분에 선포를 하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190명이 모여가지고 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니까 의결을 하니까 네. 그게 수능에서 새벽 4시경에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헌법에 복종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전체 과정을 봤을 때 나는 그걸 내란이라고 안 봐요. 음. 나는 적어도 법률가 입장에서는 네. 내가 허영 교수님에게 공부를 한 제자입니다. 네. 나는 그걸 아니라고 봐요. 뭐 어떻든 문명국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잘못 그 발동했다 이래서 내란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란이라고는 안 보지만은 앞으로 뭐 우리 법원에서 지금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가령 거기에 그 뭐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참 변명을 좀 했다고 합시다.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합시다. 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직 총리가 네. 한덕수 전직 총리가 그걸 굳이 내란이 종범으로 몰아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럼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기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 비상계엄 뭐 주도를 한 분은 아니잖아요. 네. 김용현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걸 꼭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그 시키면 시킨 대로 해서 뭐 같이 움직인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정부사령관이라든가 뭐 이 특수전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를 네. 열 몇 시간 조사를 하고 또 불러가지고 또 조사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뭐 초일기에 들어갔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 한덕수 총리 이 느낌을 딱 보니까 지금 요사이 그래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최상위 특검은 뭐 특검할 것도 필요 없으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서로 지금 경쟁이에요. 아. 누가 더 점수를 따느냐. 내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 보면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권력의 오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권력의 오만으로 보이는 게 한 개 두 개입니까? 가령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으로 보이는 것은 지난번에 조국을 사면한 겁니다. 물론 문재인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네. 이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또 네. 이번에는 원래 포함 안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사면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민 임명식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권력이 오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정당성을 다하기 위해서 저 광화문에다가 다 두드리 맞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저리 행사를 벌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정청래가 아까 말한 나 악수 안 해. 나 사람하고 악수하지. 악수 안 해. 이 얼마나 엄청난 오만입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한 놈들은 역사 내란 봅니다. 내란범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권력이 오만이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동시에 구속했다라든가 네. 또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을 정천에 그다음에 끝내 추미애까지 지불했잖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같으면 야 법사위원장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줘라. 돌려줘도 충분합니다. 네. 자기들이 절대 다수인데 네. 뭘 겁이 나겠어요. 적어도 180명 이상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법사위원장을 왜 하나 못 줘요? 지금 할 거 다 해놨는데. 근데 법사위원장을 못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할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검찰청을 나누기도 해야 되고 이 공소 취소도 앞으로 시켜야 되고 아직도 할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 가령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중의 급소는 곧 권력의 급소예요. 처음에 돈 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5,000포인트 오른 데서 막 그걸 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대주 요건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단 말이에요. 당장 한번 보세요. 내가 황당한 이게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 네. 국회에서 그때 민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PBR이 뭔지 알아요? 아, 그 뉴스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화제고. PBR이 뭔지 알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예? 분노를 금치 못하고 그게 이제 있더군요. 회사의 자산을 네. 예, 네. 주당으로 나눈 거예요. 네. PBR이 뭔지 알아요? 주가를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네. 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알기로 한 1.06, 1.07 그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일본은 아마 1.20 뭐 되고 이게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 나라들이 이를 조금 넘은 정도예요. 그렇죠. 1.4 네, 정도. 네, 네. 이런데 그 숫자가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는 예. 뜻이죠. 예. 그래서 뭐 가령 대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대만이 이제 2.4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6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저평가가 돼 가는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평균 한 1.6 정도 그게 거의 이 문명국 주식시장의 여러분 평균입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가령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뭐 420조다, 417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업은 시가총액이 뭐 1조 5천억이다 또는 뭐 몇천억 이렇게 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 기업들은 다 장부상의 자산가치 총액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장부상이 얼마인데 시가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그 기업의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PBR이라는 건데 이 시가총액을 장부상의 자산총액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전체를 평균적으로 내보면 얼마쯤 되겠느냐라고 경제부총리한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얼마냐 이 민주당 의원이 물었는데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어요. 10점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장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이 PBR이 10이 되려면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가 3만 원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3천 좀 남짓 돼 있는데 예, 앞으로 10배가 더 돼야 된다는 그게 얘기예요. 딱 10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있는데 어떻게 기재부 장관이 그것도 이 양반이 그쳐온 곳이 청와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도 있었고 그때 예산실장도 했고 국무조정실장까지 했어요. 네. 국무조정실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차관의 일을 주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일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 이 확장재정론자로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네. 이 양반이 나는 확장재정론을 얘기를 할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뭐 그 가령 이 양반이 예산실장 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야, 우리 같이 대외 준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투자가 부진하면 어려우니까 재정으로 어떻게든지 재정을 얼마든지 풀어서라도 이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왜냐하면 자유경제원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야, 이 확장재정론자가 저런 양반은 진짜 기재부 장관 시키면 안 되겠네. 이러는데 세월이 지나서 기재부 장관이 되어버리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황당하죠. 예.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식 지표 중에 웬만한 그런데 투자자를 알고 기재부 세상에 있는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 PBR하고 PER 예. 예? PER하고 구별을 못한 거야. 아. PER은 뭔가 하면 주당 그 순이익이잖아요. 생기는 그 주당 영업이익이잖아요. 아마 그걸 나는 헷갈린 게 아닌가. 안 그러면 헷갈릴 까닭이 없는데. 그때 대답하기 직전에 뒤에 있는 실무자가 옆에서 10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 말을 듣고 10이라고 대답을 했다. 뭐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기재부 장관이 PBR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긴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지금 대주주 요건이 50억을 10억으로 원래 낮춘다고 기재부 아니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개미들 다 죽이는 일이 된다. 그래서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러지 마라 하고 의견을 내고 그 있는데 뉴스가 나왔던 다음 날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구윤철이가 그건 재검토 해봐야 된다. 안 돼. 우리 안이 맞아. 재검토 해봐야 된다. 아니 PBR도 모르는 자가 세상에 PBR도 모르는 기재부 장관이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그런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주주 요건 그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 아니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을 갖고 있다 해서 삼성전자의 대주주라고 하면 그 코미디지 그게. 그 말이 돼요. 네. 어제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요. 그걸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1.6%더라고요. 거기 미국에서 이번에 돈 그렇게 주고 그 지분 내놔라 하는데 야, 트럼프 내가 6조 원이 1.6%면 10억이면은 6조에 10억이면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러니까 그걸 대주주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죠. 6천분의 1, 6천분의 1. 죄송합니다. 예, 지나가는 개가 웃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을 사실은 10억을 50억으로 다시 원래대로 합시다. 한번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50으로 올린 거니까 합시다. 이래도 10억으로 하나 50억으로 하나 내가 장담하건데 다는 큰데 세수는 거의 차이 안 나요. 왜 그런가 하면 10억으로 바꾸는 순간에 대주주들은 11월 달 되면 다 팔아버리니까. 그렇죠.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팔아버리죠. 예, 다 팔아버리니까 결국은 세수에는 큰 차이 안 나요. 대주주가 여러분 주식 양도 이익에 대한 그 세금 부과가요.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 순간 갑자기 25% 내지 30%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 또는 그 한 종목당 그 자기가 이 거래를 했던 액수가 아니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이제 50억이 넘느냐 10억으로 낮추면 10억이 넘는 순간 세금을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 10억 넘게 주식을 어떤 특정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준 시점이 되는 12월쯤에 그 기준 시점이 적용되기 직전에 일괄적으로 다 팔아치운다는 거죠. 그때 주식이 또 한 번 대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느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개미 투자자들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혀요. 난 그런 분이 PBR을 몰랐다. 내가 이게 신문에서 나는 인터넷 신문으로 그 뉴스를 처음 접했는데 내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 쟁하고 애들 날